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한국 입시교육, 입시교육 너무 익숙하시죠? 한국의 입시 경쟁. 부모님도 경험해 보셨을 테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현실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 입시교육에서 위너는 누굴까요? 의대 가는 친구들일까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진입하는 친구들일까요? 근데 이 친구들도 결과적으로는 위너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한,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의대 가려고 스카이 가려고 한다면 아마 의대나 스카이를 진입하는 친구들 중에 열의 여덟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는 영유아 시절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부와 소위 말하는 빡센 스케줄로 달렸을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이죠. 저도 그런 친구들을 당연히 오랫동안 많이 봤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요. 한국 입시에선. 그리고 부모님은 그걸 챙겨주고 서포트해주고 어떤 분들은 직접 나서서 모든 스케줄을 다 짜주시잖아요. 부모님도 사실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라도 아주 잘하면 그래도 뭔가 힘이 되겠지만 아이도 거의 늘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표정을 한다면 그거 부모로서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정말 힘듭니다. 요즘 교권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힘듭니다. 공교육이 붕괴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학원 선생님들 위너가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대로 제가 이거는 직접 오랜 기간 경험한 거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그럼 누가 위너입니까? 위너가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위너는 있을 수 있죠. 부분적인 위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시 경쟁을 뚫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학생과 학부모. 그냥 순간적으로 볼 땐 이겨냈구나 생각되겠지만 굉장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0년 뒤에 20년 뒤에 빠르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입시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경험한 입시를 생각해 본다면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오히려 더 치열해졌지 아이들에게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좀 어린 학부모님들 계시겠죠. 연배가. 저보다 또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쵸? 그 아이들의 스케줄 아시죠?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특별한 아이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 아이 친구들, 내 아이 학교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대부분 열의 7은 아마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중에 열의 7은 어떤 식으로도 학교 공부 이외에 다른 공부를 합니다. 열의 7이 뭡니까? 더하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면 영유아부터. 우리 7세고시란 말이 어떤 특정 지역들에 좀 과도하게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점점 퍼져나가서 전국적이라고 봐도 그렇게 심한 과정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다 학교 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현실이잖아요. 현실. 누가 위너냐고요. 중학생 기준으로도 뭡니까? 내신만 있습니까? 수행평가 아시죠? 이 수행평가 하면 선생님들은 편할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정말 고달프실 겁니다. 그 수행평가. 아이들은 뭡니까? 더 고달프죠. 더 고달프죠. 그걸 고달픔을 보는 부모님들이 더 또, 그 수행평가 때문에 더 죽겠다는 그런 아우성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내신, 중간 기말. 고등학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또 모의고사까지 겹쳐져서. 이게 어떻게 하면 끝나는 게임인가요? 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임. 표현이 너무 과격했다면 죄송합니다. 누구 하나 끝장나야지. 근데 많이 끝장났습니다. 한국 시스템화에서는. 그게 계속 악순환이란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20년 후에 바뀔까요? 지금 30년 지나도 오히려 더 힘들어졌거든요. 요즘 학력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잖아요. 근데도 저 때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너무 과장인가요? 2분의 1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요. 3분의 1 같거든요. 체감적으로. 근데 어쨌든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대학 수는 더 많아지고 명문대들도 확장되다 보니까 입학 인원은 더 많습니다. 예전보다. 근데도 더 치열합니다. 제 학창시절엔 소위 말하는 스카이 가는 친구들도 지금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지금 아이들처럼? 지금 제 또래면 그런 또래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또래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설마 연고대 나오신 분들도, 서연고 나오신 분들도 야, 나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딱 드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힘듭니다. 더 쉬워야 되는데 쉽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너무 치열하고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가 가능하지 않겠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모든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교육에서 뭐 영어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이런 거 영어로 가르쳐라. 공교육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면 하라. 좀 시행해 보려고 해라.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교육은 여러분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 1, 2년 안에 승부를 보려면 안 되거든요.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바뀌는 거라고요. 근데 한국에선 그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야, 영어 배워서 뭐해? 저한테도 그럽니다. 영어 배워서 뭐 하는데? 영어 잘해서 뭐 하는데? 영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영어는 그냥 수단이에요. 운전면허처럼 컴퓨터 사용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처럼 하나의 그냥 수단인데 아직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의외로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영어 하면 뭐 하는데? 영어를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영어를 통해서 다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영어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그것도 나라가 안 주잖아요. 그것도 하기 어려워서 그게 오히려 기득권의 전유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음은 안타깝지만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국가가 책임져주는 경우도 있겠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정도면 한국에 계셔도 되고요. 영어 못해도 되고요. 그 정도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나는 뭐에 특권을 가지고 있다. 어느 사회나 다 그런 특권층은 있는 거잖아요. 뭐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소위 선진국도 그런 특권층은 항상 있고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이제 그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이제 더 이제 심하게 몰려 있는 경우고 대한민국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거의 선진국 대열을 넘어섰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저 같은 사람이나 맨날 떠들어도, 제 영상, 참, 조회수 보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힘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제 채널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제가 한 분야에 20년 이상, 진심으로, 파고 있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깨어 있으시고 좀 내 아이에게 내가 그거를 못 해봤다면 기회가 되고 내 능력이 되신다면 그 능력이란 건 사실 경제력도 좀 있으셔야죠. 경제력이 없는데 뭐 조교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돈이 드는 게 교육이니까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국 밖에 더 다른 기회와 세상들이 많다는 거는 그거는 경험해 봐야지만 합니다. 경험 못한 분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저도 제가 직접 젊은 시절에 유학을 경험했고 밖에서 직접 제가 경험하고 공부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르구나. 이래서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식들 대부분 내보내는 거구나. 저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그 경험을 당연히 부모인 나도 했는데 나도 그걸 경험했는데 내 자녀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겁니다. 그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공감 못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감 못하시는 분들의 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내 아이와 내 아이의 교육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사실 아주 특별하게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참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위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해외에 나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만큼의 노력을 한다면 해외에서는 기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한 분에게라도 제 메시지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